자, 그 다음에 30 몇 페이지죠? 33페이지. 33페이지의 조립제법과 항등식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연조립제법이라고 부르는데 조립제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죠. 연조립제법이 뭐냐면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여기 한번 필수 예제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얘를 x-1로 나누는 조립제법의 몫에 대하여 연속으로 이용하면 얘를 한번 조립제법에서 이 몫을 또 조립제법하고 이 몫을 또 조립제법하고 이 몫을 또 조립제법하면 이게 A, B, C, D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얘를 x-1로 나눈다는 거는 여기 몫의 개수가 아까 조립제법에서 썼으니까 알겠죠? 2랑 3, 1 나와요. 2, 3, 1.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또 여기 있는 애를 또 조립제법을 쓰면은 이렇게 몫이 2와 5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죠. x-1의 제곱 2x 플러스 5, 6x-1 플러스 1. 그렇게 해놓고 얘를 또 조립제법을 하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하고 나서 또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2x-1의 세제곱, 7x-2의 제곱, 6x-1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좌변에 있는 a, b, c, d 값이 여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속해서 조립제법에서 쓰면은 그 나머지들이 결국에는 이거에 해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아리까리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전개식으로 안 보이고 그냥 좀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x-1로 나눠보세요. 자, 양변을 x-1로 나누면은 이쪽은 뭐 나눠지겠죠. 어떻게? 그럼 여기 나누면 여기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그냥 되고 얘가 나눠지죠. 여기 나눠지면 이게 뭐냐면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 맞죠? 여기. 나눴을 때 x-1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면 나머지가 d가 돼요. 근데 그 나머지가 뭐냐면 조립제법을 첫 번째 썼을 때 나온 그 나머지가 d다. 그럼 두 번째 썼을 때는 여기까지 아직 남아있죠. x-1이. 여긴 2개 남아있고 여긴 하나 남아있고 여긴 2개 하나. 그럼 또 나눗셈을 하면 여기는 이게 나머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이게 나머지가 되고 마지막에 써있는 이 숫자가 a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보면은 여기 이 값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처음 조립제법을 쓴 거의 나머지가 D고 그 다음에 쓴 게 C, 그 다음에 쓴 게 B,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가 2다. 이렇게 해서 연조립제법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연조립제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세제곱, 제곱, 그 다음에 1차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줄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연조립제법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조립제법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푸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을요. 조립제법을 차근차근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 즉 마이너스 1로 차분차분히 내려서 그 나머지들을 다 걸리면은 그게 D, C, B, 그 다음에 마지막 게 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는 너무 쉬워요. 그냥 1이에요. 왜 1이냐면요. 봐봐요. 여기서 전개하면은 x 세제곱이 나오죠. 그 x 세제곱이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도 안 나오고. 근데 x 세제곱이 뭐래요? 개수가 1이죠. 그럼 얘도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왜냐면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봐도 되고요. 자, 그럼 연조립제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조립제법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조립제법도 알아야 돼요. 자, 1, 3, 4, 플러스 1. 자, 처음에는 뭐? 마이너스 1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자, 1 내렸어요.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면 4가 되죠. 0이 돼요. 그럼 0이 되고 1이 됩니다. 아, 선생님, 그럼 얘가 D겠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애입니다. 왜냐면 얘가 나누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몫이 되고 얘네들이. 자, 그러면 얘를 또 한번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B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 1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C죠. C. 미안해요. C.
얘가 B, 얘가 A입니다.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6, C는 5, D는 1입니다. 다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연조립제법을 써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연조립제법을 쓰는 문제인지. 자, 다음 등식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fx가 자, 봐봐요. x-2의 세제곱, x-2의 제곱, x-2. 아, 그럼 연조립제법 문제 맞네. 자, 그러면은 얘를 좌변이 얘죠? 좌변이 얘예요. 얘를 연조립제법 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 조심하세요. 0, 4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1차항의 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에요. 그럼 여기 2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0 되게 하니까 1, 2, 1, 2, 2, 4. 그럼 8이네요. 8. 아, 그래서 C는 얼마가 돼요?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로 합니다. 2로. 그래서 여기도 B는 8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2로 합니다. 그러면 18이 나오네요. 18. 그래서 A는 18이 나와요. 따라서 어디 계산 잘못했나요? A는 잠시만요. 얘가 C 그리고 얘가 B군요. 잠시만요. 근데 어디서 좀 잘못했는데 B랑 C 8 맞고요. 138 138 2는 2 5 2 5 10 응? 8 8 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13 아 뭐하는 여기 이게 8로 이렇게 끝나죠? 얘가 맞지 얘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A가 5가 되죠 A가. 선생님 죄송해요. 여기를 이제 나머지를 쓰고 써야 되니까. 네. 그럼 1의 결과를 이용해서 1의 결과가 뭔데요? fx는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x-2의 전체 세제곱이고 a 대신에 5를 갖다 집어넣고요. 여기 x-2의 제곱을 넣고요. b 대신에 8을 넣어서 여기 x-2 넣고 여기 c를 넣어요. c 대신에 8을 넣으면 되죠. 근데 여기에 뭘 넣으래요? 2.1을 넣으래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냥 여기서 2.1을 넣어도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21을 세제곱하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간단하다 이거죠. 2.1 넣어봐요. 0.1의 세제곱이죠. 여기 2.1 넣어봐요. 그럼 뭐예요? 0.1의 제곱이죠. 여기 2.1 넣으면은 8 곱하기 0.1입니다. 여기 8이 있고요. 0.1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0.001이고요. 얘는 0.01인데 여기 5를 곱하니까 0.05 그리고 여기는 0.8 여기는 8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8.851 이렇게 되네요. 8.851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우리가 아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우선은 뭐래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차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은 f알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걔를 뭘로 나누겠냐면 x-알파로 나누겠대요. 그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겠죠. 선생님 왜 r이에요? 얘가 1차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거 있는데 그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항상 더 작아야 됩니다. 얘가 1차죠. 그럼 얘는 뭐예요? 무조건 상수, 즉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걸 구하고 싶어요. 선생님, r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얘가 항등식이라면서요. 맞아요. 항등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얘를 구하고 싶어. 얘는 몰라. 얘를 죽이고 싶어. 그럼 뭘 대입하면 돼요? 얘만 딱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 몰라. 그래서 얘를 죽이고 싶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값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F알파는 얘가 0이 되니까 여기에 싹 죽어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R. 아하,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F알파는 R이다 라는
그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비판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결론만 싹 기억합니다. 이제 오케이 나머지 구할 때는 그냥 뭐요 여기 얘가 0 되는 알파값 넣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야.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짓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정확히 얘기해야 돼. 이 식은 항등식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저는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둘 중 하나 쓸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QX 몰라요. 그러면 개수 비교는 못 해요. 그럼 수치 대입을 해야 되는데 수치를 뭘 대입해야 딱 얘만 구하고 얘는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하 얘가 0이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100점. 근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아이 뭐 그냥 얘가 0이 되는 값 대입하면 나머지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 가서.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또 나중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ax 플러스 b라고 해도 왜 f-a분의 b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얘가 0이 되면 되거든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때 r이 나온다. 자, 인수정리는 그럼 뭐냐? 나머지 정리의 약간의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기가. 자 봐요. 인수정리는 뭐냐면 인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여러분? 인수가 뭐냐면 인수분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라는 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게 x 마이너스 2, 뭐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인수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거 두 개 합친 것도 인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수는 쪼개진 걸 인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봐봐요. 6을 어떻게 나타내죠? 2 곱하기 3. 이때 얘네들을 뭐라고 하면 소인수라고 해요. 소수인 인수. 뭐야? 소인수 배웠네? 인수 배웠네? 그래서 인수 정리는 그럼 뭐냐? 여기에 나머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냥 내가 인수야 이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fx에 대해서 fx가 1차식 x-알파로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나누어 떨어지면. 그럼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인수로 가지면요. 얘가 나누어 떨어지면 얘가 0이다. 그래서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인수로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x-알파가 fx의 인수다 이런 말이 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식이 f2가 0이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는요. x-2를 어찌 됐건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샬라샬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인수 정리입니다. 근데 인수 정리는 너무 중요해요. 언제 중요하냐면 이제 3차 방정식을 풀 거거든요, 저희가. 그 3차 방정식 풀 때 매우 중요하게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필수 예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해설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이 1이래요. 지금 문제를 살짝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요. 뭐라고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나왔어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대입을 한 거예요. 어디다가? fx에다 대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a 값을 구합니다. 그럼 구한 a 값을 다시 넣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뭐냐면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냐? 그러면 f1 값 구하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fx를 뭐래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고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일 때 a, b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쓰라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6이고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5다. 왜요? 그 값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을 넣는 거니까. 그래서 a, b 값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고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이 풀어줄게. 선생님이. 공간이 매우 부족하네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자, 1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좀 여기가 안 보여도 여러분 책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fx를 뭐 x 4제곱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5인데
얘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f 얘로 나누는 거니까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나머지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를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16 마이너스 8a 4, 3, 12 마이너스 4a 2를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보니까 마이너스 12a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8 2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 따라서 a 값은 얼마? 2가 나와요. 2.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어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왜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되니까 5네요. 5 정답은.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땡땡 2고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1이에요. 그러면 저는 얘를 잠깐 fx라고 놓을게요. 그냥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f 얼마를 대입한 값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얼마예요? 2죠, 2. 그럼 x-1로 나눴을 때니까 여기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 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하니까 넘기면 6이 되네요. 6. 자, 그 다음에 f 얼마로 나누는데 이번엔? x-3으로 나누죠. x-3으로 나누니까 3을 대입하라는 뜻이거든요.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7 9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1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9a 플러스 3b가 제가 마이너스 30이거든요. 마이너스 30이 넘어가면 42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3a 플러스 b는 10 얼마죠? 4? 14? 3, 4, 10이니까. 네,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니까 둘이 빼면은 2a는 8이 됩니다. 8. 그래서 a는 4가 나오고요. b는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공간이 좀 있으면은 좀 선생님의 방법대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좀 확대를 많이 할게요. 선생님 방법이 뭔데요? 선생님은 이걸 먼저 강조를 하거든요. 이거 약간 찜찜했어요, 풀면서.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을 때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우선은 이걸 먼저 강조를 합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나머지 정리 아는데 뭐 이런 걸 써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나머지 정리를 아는데 왜 틀리는지를 궁금해요. 저는 진짜로 애들이 보면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한번 써볼게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뭘로 나누냐면 x-2 x-2로 나눴을 때 몫을 몰라요. 나도. 그러면 얘랑 다르게만 쓰면 돼요. q'이라고 쓸게요. 우리 r'이라고 쓸게요. 근데 이 r 값과 이 r' 값이 어떻다고 했냐면 서로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r 값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여기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계속 했죠. 저는 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죽여야 돼요. 그럼 얘를 죽이려면 여기가 얼마면 되면 0이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날아가니까 r 값이 구해진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마이너스 1. 이제는 몇 번 하고 안 할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도 계속 들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r이죠. 자, 그리고 여기다는 2를 대입할 거예요. 2를 대입해 보세요. 8
여기는 4, 2, 8.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2죠. 근데 얘가 R'이에요. 근데 두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예요? a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8이 돼요. 따라서 3a는 15가 돼서 a 값은 5가 됩니다. 아, 그래서 a 값이 5까지는 구했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푸신다. 맞아요. 비효율적으로 푸는 거 지금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냐? 이런 거죠. 그럼 네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이 R2' 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몰라. 그럼 얘를 죽이고 싶어. 그럼 x에 얼마를 대입하는 거라고요? 3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x에 3을 대입해.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별 이상한 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아는 내용을 내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R2' 값이거든요. 얘 구하면 끝나는 건데 A 값이 얼마라고 돼 있죠? 5라고 돼 있고 X 값이 3이니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계산하면은 얼마죠? 5 45? 45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그러면 30인가요? 그러면 32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이게 R' 값이죠. 2' 값.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를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내가 풀고 있냐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문제는 다 보이죠?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이고 gx를 x-2로 나눴을 때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이제는 그냥 쓸게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 이 값이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g 이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얘를 뭐라고요? 얘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요.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죠. 나는 얘를 너무 알고 싶어요. 그럼 얘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x에 얼마를 대입해야 되죠? 2를 대입해야 되겠죠. 얼마? x에 2를 대입하니까 3fe 4ge 값이 r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f2 값을 압니다. 얼마? 5. g2 값을 압니다. 마이너스 1. 15 마이너스 4. 따라서 정답은 11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도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그냥. 자,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랑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3하고 마이너스 2일 때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f 마이너스 1 값이 3이네. 그리고 f 3 값이 마이너스 1이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렇다 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fx를 이번에 어떻게 나눠야 돼요? f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합니다. 이제부터. 자, 여기 나누는 식이 몇 차죠? 2차입니다. 뭐라고요? 2차예요. 자,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나머지는 몇 차로 써야 되냐면 1차, 원래는 2하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냥 1차라고 써도 거의 무방합니다. 왜냐면 상수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를 뭐라고 쓰냐면 ax 플러스 b라고 쓰세요. 1차니까. 그냥 상수항이었으면 r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얘는 2차식으로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쓸 때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죠. 식이 몇 개 필요해요? 조건이
두 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F에다 얼마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F에다 얼마를 대입해요? 3을 대입해야 돼요. 왜요? 나는 얘를 죽이고 싶어. 왜 죽이고 싶어요? QX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가 0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 왜 이렇게 푸냐면요. 여기서 이미 그 값이 얼마인지를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F-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 다 죽죠. 다 죽어요. 그럼 여기만 남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이라고 문제에 돼 있죠. 자, 그리고 3 넣으니까 뭐예요? 3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둘이 빼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4A는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B는 2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게 정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정도는 다 보이죠? 이 정도 공간이면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읽고 fx를 x-1,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2와 4다.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조건을 세울 수 있는 게 f,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 얼마죠? 1이죠. 1. 1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요? 2입니다. 2.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뭐야? f-1 값은 얼마다? 여기 4다. 4. 이게 두 개의 조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때 fx를 뭐라고요?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르죠? 자, 여기 몇 차? 2차. 그럼 여기 몇 차로 써야 돼요? 1차. 1차는 어떻게 쓴다?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쓴다. 자, 선생님은 얘를 잠깐만 보면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저 qx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려면 어디가 0이면 돼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돼요. 즉 우리는 뭐 대입할 거예요? x에 1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죠. x에 1 대입해보세요. 그럼 f1은 여기 싹 다 날라가죠. 그럼 1 남으니까 a 플러스 b죠. 아니 선생님 얘 모르잖아요가 아니라 알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요. 여기 싹 날라가고요.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근데 이 값도 모르잖아요가 아니라 알아요. f-1은 4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둘이 연립해볼게요. 둘이 더하면 2b는 6이 되니까 b는 얼마다? 3이다.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머집니다. 얘가 뭐냐면 rx예요. 자, 그러면 r2 값을 구해봅시다. r2 값은 여기다 2 대입하는 거니까 답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정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푸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가서 누가 웃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 가서는 그런 게 익숙해지는 거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죠. 여기까지 딱 읽고 아까 했었던 기술을 써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 얘가 0이 되는 값을 넣었을 때는 나머지가 얼마? 2다.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넣었을 때는 나머지가 얼마다? 4다.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요. 다항식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얘를 근데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얼마로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도 인수분해 하면서 하세요.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몫을 모르죠. qx. 나머지를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놔야 돼요. 왜요? 이게 몇 차죠? 2차죠. 그러니까 여기 몇 차? 1차로 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어요.
자, 우리 fx에 대해서 모르기만 얘는 죽이면 안 돼요. 왜냐면 아는 정보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근데 qx는 아예 몰라요. 그러면은 qx를 죽여야 돼요. fx를 죽여야 돼요. 당연히 qx죠. qx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fx는 두 개는 알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x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1 대입. x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3 대입을 하는 거죠. 왜요? 얘를 죽여야 되니까. 아니 그냥 얘네들이 여기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논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얘를 모르니까 얘를 죽여야 된다. 이 논리로 가야 돼요. 나중 가서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해야지 풀려요. 자, 1 넣어봐요. 2, 3, F1 여기 다 죽죠. 그럼 뭐야? A 플러스 B죠. 그럼 A 플러스 B가 여기 F1 값이 2니까 4, 3, 12가 되죠. 자, 마이너스 3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 자, 여기 다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죠.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하고 F 마이너스 3이 4잖아요. 4. 그 여기가 8이 됩니다. 8. 자, 그럼 둘이 빼볼까요? 그냥 식이 지금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A 플러스 B는 12.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8이죠. 자, 둘이 빼볼게요. 그럼 얼마예요? 4A는 4다. A는 1이다. 따라서 B는 또 11이다. 자, A가 1이고 B가 11이니까 X 플러스 11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고 3x 마이너스 1 곱하기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5이다. 이때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뭘 대입하고 싶냐면 당연히 얘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싶어야 돼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4 f 마이너스 2 값이 그 값이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4가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f 마이너스 2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대입하고 싶어요? 2가 대입하고 싶어져야 돼요. 왜냐면 제로 나누니까 제가 0 되니까. 자, 2를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2를 대입해 봅시다. 2 대입하면요. 3, 2, 6, 5. 그러면 5F2네. 5F2는 나머지가 15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2가 3이다. 여기까지 조건을 다 따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로 가볼게요.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qx. 나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얘가 2차죠. 그럼 여기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차로. 자, 뭐 대입하고 싶어요? 얘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2랑 2를 대입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여기 있으니까 걔 대입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2를 대입해 봤어요. 싹 날라가네요. 자,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되네요. 그게 3이 되죠. 자, 마이너스 2, 즉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요. 싹 날라가네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둘이 더해볼까요? 더하면 2b는 2가 돼서 b 값은 얼마? 1이 되죠. 2a는 2가 돼서 a 값도 얼마? 1. 따라서 나머지는 x 플러스 1의 형태가 됩니다.